늙은 자식 소리 듣기 싫다면 자녀에게 짐 안 되고 오히려 사랑받는 부모의 비밀.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러실까? 당신의 자녀가 속으로 혹은 뒤돌아 험담처럼 내뱉을지도 모르는 한마디입니다. 늙은 자식이라는 서글픈 자화상,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의지하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관계의 끈을 짓누르고 사랑을 비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오늘 당신의 노년을 외롭고 서글프게 만들 수도 있는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 정면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단 1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르는 중요한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고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은 어떤 부모의 모습에 힘들어할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부분은 바로 끊임없는 경제적 의존입니다. 은퇴 후에도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사소한 용돈부터 시작해 생활비, 병원비,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큰 지출까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교육받아 왔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마치 부모의 요구가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진다면 자녀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요즘 자녀들 역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대출금을 갚으며 빠듯한 경제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에 부모님의 경제적 요청은 죄책감과 함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나중에 내게 다 주려고 아껴 쓴다거나 내가 잘 살면 됐지라는 말 뒤에 숨겨진 부모의 경제적 불안감은 오히려 자녀에게 나중에 내가 이 모든 짐을 져야 하는구나라는 막연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노후 대비책으로 여기는 순간 관계는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자녀가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일에 걱정하고 간섭하려는 과도한 정서적 의존과 간섭 역시 자녀를 숨막히게 합니다. 결혼이나 출산, 육아, 직장 선택 등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끊임없이 사생활을 캐묻는 행동은 자녀의 독립적인 판단 능력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 내 말대로 해야 후회 안 한다는 식의 훈계나 조언은 오히려 자녀를 부모의 그늘에 갇히게 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자녀의 배우자나 육아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이나 비판은 자녀 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각한 가정 불화를 야기하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부모의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에게 과도하게 기대거나 매달리는 모습 또한 자녀에게는 정서적인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의 삶의 의미가 오직 자녀에게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관리 소홀입니다. 건강은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질병이 악화되어 자주 병원 신세를 지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가됩니다. 물론 자녀로서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만 만약 평소 건강 관리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자녀에게 떠맡기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는 육체적 피로와 함께 당황스러움, 심지어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픈 곳을 하소연하며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은 자녀를 지치게 만듭니다.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후회나 원망도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는 팔자 좋다 등 과거에 대한 후회나 자녀 혹은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끊임없이 되뇌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죄책감과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죄책감에 공감하기보다 마치 자신들이 그 과거의 무게를 짊어져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현재의 관계를 어둡게 만들고 긍정적인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긍정적인 대화와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스러운 태도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귀를 닫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을 고집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와의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하나 배우는 것도 어려워하고 키오스크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도 자녀의 친절한 조언이나 충고를 너는 아직 뭘 모른다. 내 시대는 이렇지 않았다며 무시하는 태도는 세대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들고 결국 자녀와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것을 걱정하게 되고 이 역시 또 다른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자녀 역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존중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스스로가 먼저 변화하려는 노력 없이 자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바란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짐이 되는 부모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부모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자립, 소통, 존중, 그리고 사랑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7가지 지혜를 하나씩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실제적인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꾸준한 노력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보험, 저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주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큰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먼저 알아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노인 복지 혜택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가능한 선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라는 말을 자녀에게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 스스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지혜는 정서적 독립과 건강한 취미 생활을 통해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녀에게만 삶의 의미를 두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교류, 새로운 취미 활동, 봉사 활동,
종교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고 자녀에게만 집중되었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강좌를 듣거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는 우리 부모님은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구나라는 안도감을 선물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언제나 내 선택을 응원하고 존중한다는 따뜻한 한마디는 자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바로 건강관리의 주체적인 실천입니다.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가능한 한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등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만약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가능한 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하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걱정은 너무 하지 마라.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자녀의 부담감을 덜어줄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임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바로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불만, 자녀 혹은 배우자에 대한 원망보다는 현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덕분에 힘이 난다.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따뜻한 표현을 자주 하고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다 준 작은 간식 하나에도 정말 맛있다, 고맙다고 진심으로 표현하거나 안부 전화에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긍정적인 표현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관계의 윤활유가 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지혜는 끊임없는 배움과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고정관념만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소통에도 장벽을 만듭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활용법, 은행 앱 사용법 등을 배우고 익히면서 스스로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자녀의 생각이나 새로운 문화,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들 덕분에 나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요즘 세상은 정말 신기하구나와 같은 열린 태도는 자녀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려는 의지는 당신을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며 자녀에게는 역시 우리 부모님은 멋져 라는 존경심을 심어줍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바로 솔선수범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잔소리나 훈계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극복하는 모습,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 등은 자녀에게 귀감이 되어 존경심을 자아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고 불평하기보다 해결책을 찾는 모습, 새로운 도전에 망설이지 않는 모습 등을 자녀가 보게 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서 진정한 삶의 지혜와 용기를 배울 것입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자녀에게 짐이 아닌 삶의 멘토이자 든든한 지지자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힘이 난다. 엄마 아빠처럼 나도 살고 싶다는 자녀의 긍정적인 반응은 부모에게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지혜는 바로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고민에 공감하며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서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최고다라는 진심 어린 표현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완성되며 이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큰 감동과 존경심을 안겨줍니다. 부모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며 당신의 건강이 자녀의 안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자녀들은 당신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자신의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부모의 불안과 걱정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이되어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웃음과 활력은 자녀의 삶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여기며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하지만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고귀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자녀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 나만의 의미를 찾고 오늘을 즐기는 연습을 하세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등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지고 유연함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혜롭게 요청하는 연습을 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세요. 이러한 노력들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녀에게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곧 당신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 행복은 고스란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짐이 아닌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제적 자립, 정서적 독립, 건강관리, 긍정적인 태도, 배움의 자세, 솔선수범, 그리고 사랑 표현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신 스스로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시도들이 쌓여 당신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짐이 아닌 자녀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큰 응원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응원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도 항상 당신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용기와 지혜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